안녕하세요. 알고리즘 미디어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희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장의 DIT부터 마지막 색보정을 하는 DI까지 후반 전체적인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이 매번 시시각각 변하고 그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카메라의 역량을 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테크니컬 서포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업계의 가장 큰 하도는 그 라지 포맷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세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에서 생성된 큰 파일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PC나 노트북 같은 데서는 그 파일을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죠. 버벅거린다든지 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그 방법이 오프라인 에디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에디팅을 할 때 프록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게 되는데 프록시 파일이란 말을 직역을 하자면 대체 파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C70이나 R5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촬영하는 동시에 프록시 파일을 생성하는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에서 미처 프록시 파일을 만들지 못했거나 라지 포맷 파일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캐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시네마 노우 디벨롭먼트를 이용하시거나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핸들링하기 좋은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R5 소스가 로우를 지키기 때문에 해당되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로우 파일이 나옵니다. 전체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익스포트 Q 창에다가 넣으시면 준비 대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익스포트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불러온 파일을 내가 어떤 형태로 내보낼지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아웃풋을 풀 퀄리티로 할 건지 혹은 아웃풋을 프록시 파일로만 할 건지 그냥 로우 파일을 카피할 건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프록시 파일만 필요하기 때문에 프록시 파일로만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프록시 파일을 익스포트하기 위한 옵션 창은 이 세 번째 탭에 있습니다. 아웃풋 다이 프록시 클립스. 프록시 파일은 LTE거나 혹은 프로레스 프록시 파일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프록시 파일을 어디로 익스포트 할 것인지를 내가 원하는 경로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Q 창에서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바로 익스포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돈이 많거나 자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원본 소스를 그대로 편집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좀 분리시켜서 사용을 한다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촬영에서 생겨난 원본 파일을 가지고 다루기 편한 작은 용량의 파일로 만들어준 다음에 원하시는 툴에서 에디팅을 하시고 XML이라고 하는 파일 포맷으로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색보정 공정에서 다시 원본을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 우리가 원하는 색역으로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모든 성능을 다 쓰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인트라 프레임 방식이나 올 아이 방식이 화질 우선 저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롱곳 방식이라든지 IPV 방식 같은 경우는 용량을 적게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화질 격차가 덜하게끔 보이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특수 환경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호흡이 긴 어떤 작업을 할 때 내가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라이 대신에 IPV 방식이나 롱곳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촬영 환경이 그거 여의치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코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선택한 코덱들이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람의 눈으로 그걸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촬영하고 있는 프로덕션의 환경에 따라서 코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UOK 이미지웍스 컬러리스트 엄태식입니다. 컬러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은 감독님들의 의도가 담긴 영상 콘텐츠에 룩이라고 일컫는 컨셉을 컬러 작업을 통해 디자인하는 직업입니다. EOS C70, R5의 습한 영상 콘텐츠를 컬러 그레이딩하면서 좀 더 강인하면서도 샤프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자동차 영상은 모든 부분이 콘트라스트가 강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럴 때 컬러리스트가 가장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카메라가 가진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곳 하나 디테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극명한 콘트라스트의 질감과 밸런스를 찾는 게 컬러리스트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캐논 카메라의 디테일과 풍부한 표현 능력은 보다 많은 가능성과 창의성을 열어주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C70의 디지오 센서는 16스탑이라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구조물 속에서 창밖에서 쏟아지는 빛들과 함께 샤프하고 강렬한 자동차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무엇보다 안부의 샤프함과 명부의 부드러움, 이 두 가지의 디테일한 개조 표현에 있어서 디지오 센서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컬러 작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C70은 다양한 프리셋 감마 설정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캐논 로그2로 촬영을 함으로써 샤프한 안부를 작업할 수 있었던 게 큰 강점이었습니다. 반면 캐논 로그3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고른 개조 표현으로 컬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최적화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셋 감마 설정에서 PQ와 HLG를 지원함으로써 HDR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캐논 고유의 부드럽고 내추럴한 이미지 혹은 풍부한 스킨톤을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OS R5의 경우 12비트의 로우는 물론 10비트 422 샘플링인 캐논 로그 감마 설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C70과 컬러 매칭 작업함에 있어서도 수월했습니다. 8K 로우 촬영을 통한 밀도 높은 이미지와 해상력까지 올라간 RF 렌즈 덕분에 크롭하여 사용한 클립들도 작업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보장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마 설정부터 세세한 감도 및 색온도 등 다양한 설정들을 환경에 맞게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로우 파일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C70과 R5의 로그로 촬영된 데이터는 후반 작업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제작 여건에 따라서 후반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카메라 내부 메뉴에서 커스텀 픽처 기능들과 다양한 컬러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면 시간이 부족한 후반 작업에서도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70이나 R5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과 표현력들은 촬영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후반 작업까지 이어지면서 영상 퀄리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합니다. Canon.